이제 오늘 다 뒤에 원방 내용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우고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배우면 끝입니다. 두 개만 배우면 되겠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위치 관계라는 걸 이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요? 위치 관계. 원래 이런 게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머릿속에 이런 게 좀 약간 일종의 로드맵이거든. 이런 게 좀 그려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위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언제 배웠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지 막 한 달, 두 달 정도 되거든요. 서술하고 있어. 언제 배웠어요? 위치 관계. 이차함수 너무 많이 거슬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언제 배웠어? 지난번에 선한계 시험 볼 때 이걸 내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배웠어요? 우리 남학생 자, 왜 이러지? 다현이 언제 배웠죠? 위치 관계? 니네 지난번 선한계 1번 문제 아니야? 나 언제 배웠어요? 위치 관계라는 거?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죠?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표정들이 몰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있어? 한 점에서 갖는다. 또 평행하다. 또 뭐라고? 뭐 있어 나머지 또? 공기 뭐 있어? 이런 거를 자꾸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문제야. 우리가 이런 걸 내가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야. 뭐 있어? 일치한다, 수직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두서 없이 공부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인 게 원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주고 위치 관계 그려보라 그러면 세 개밖에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안 만나든가. 다른 거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더 그려보세요. 없잖아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그럼 결국에 이 위치 관계를 뭘로 판단을 할 거냐? 판단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직선하고 원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원이 x, y에 대한 2차거든요. 둘이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왜? 둘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교점. 정확하게 얘기하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저기 이따가 독방 주고 독방 가가지고 그냥 100번씩 외치라고 한다. 뭐랑 같다? 우리 지금 저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는 니까 이런 거 공부하시는 니까 교점이라고 네 옆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의지야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랑 같다? 교점의 X좌표. 발음이 왜 그래요? 교점의 X. 앞니 빠졌어요? 자,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교점이랑 다른 거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걸 잘 안 해. 근데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 잘 안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직방에서 배웠던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주로 이제 D라 그러죠. 이건 스몰 D. 그래서 이 D와 반지름하고의 대소를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봐봐.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면 D랑 R 중에 누가 더 커요? R이 더 크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림 그려보면. 그죠? 만약에 직선하고 원이 한 점에서 만나면 D랑 R이랑 어때요? 같아요. 안 만나면 D랑 R이랑 D가 더 크고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림 그려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림 그려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걸로 해. 자, 내가 설마 이거 모르겠어. R이 뭐야? D가 뭐야? 내가 계속 이걸 물어볼 거거든?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맞지. 근데 여기서는 그 D가 그 D가 아니지. 원점하고 원점? 함부로 줄임말 하지 마세요. 왜 원점입니까? D가 뭐야? 원의 중심과 직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 관계는 다 이걸로 따질 거예요. 알겠죠? 저 위에 거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써 있는데요. 그냥 잘 이걸로 안 할 뿐이에요. 뭐 딱히 이유가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주로 얘는 이제 판별식이니까 우리가 1학기 때부터 많이 해봤잖아. 그죠? 원래는 해봤어야지 많이. 자, 근데 이건 새로 배웠잖아.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수 2 들어서 처음 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새로 배운 걸로 많이 좀 합니다. 그런 이유뿐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면 얘기 다 배웠고요. 배경 지식, 우리가 요 직선 중에서 우리는 요런 직선을, 특히나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점선. 접선.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약간 접선이라고 그러죠? 접선. 특히나 요 점을 뭐라 그래요?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접점. 이거는 다 중딩 용어. 모르면은 부끄러우니까 머릿속에다 빨빨 집어넣으시고. 중딩 용어. 이렇게 두 점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 중학교 때 배운 걸 아마 중3 때나 중1 때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알기로. 안 배우는 건데. 선은 선인데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은 선인데 앞에 한 글자인데 아시는 분들 있어. 그리고 니네는 심지어 학원을 다녔잖아. 중학교 때 학원 다닌 거 아니야? 선은 선인데 우리가 참고로 얘가 직선이 아니고 이 선분은 뭐라고 이름이? 이거 현이라고 하죠. 현. 그럼 얘는 선은 선인데 뭔 선? 뭔 선? 뭔 선? 한선. 이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단순해요. 붕어야? 물어. 자, 이래도 몰라? 초성 알려줘도? 효선. 합선. 아 진짜 모르는구나. 계속 모른 채로 살자 그냥. 자, 활선이라 그러죠. 활선. 아 몰라? 처음 들어봐? 네. 처음 들어본다고? 네. 너 중학교 때 담임쌤 누구였냐? 올림피아드?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자 묻어놓고 서로 가져가게 해볼게. 처음 들어봐? 아니지. 적어도 이쪽 학원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가르친 증인들이 있을 텐데. 응?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나이도 있고, 응? 그래도 수학 좀 이제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이름은 알아두셔야죠. 참고로 이 접선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요 접선, 원의 중심, 접점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수직이 됩니다.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이 돼요. 알겠죠? 이거는 대칭성으로 접으면은 접혀서 수직이 됩니다. 백윤식 알아두시면 돼요. 위치 관계 다 했습니다. 끝. 쫙. 됐고요. 아까 이제 할선에서 두 점을 만나는 이 빨간색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거 이제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뭐 들어보시고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냐? 뭐 이런 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현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구하라고 하고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은 참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배운 대로 참 안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그리시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원의 중심이요, 여기는 뭐냐면요 원의 반지름이요, 여기는 뭐냐면요 현의 절반이요.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요 그림 알겠습니까? 쟤를 이렇게 따로 따서 그리라고 해요.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D 라고 내가 쓰는데 저 D라고 쓰는데 이 D가 뭔지 할 때마다 계속 물어봐. 특히나 틀린 애들한테 D가 뭐라고? 이 그림이야. 이 D가 이 D거든. 그래서 D가 뭐냐? 지금 현재 뭐예요? D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현의 길이잖아. 그러면 현 반땡 구해서 2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뭘 하시면 돼요? 피타를 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 피터를 돌리겠습니다. 뭔 피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풀어라. 당연히 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굴러겠죠. 맞아요? 대신 이때 달라지는 건 뭐냐? 그냥 현의 길이는 이 직선을 니네한테 주거든? 근데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는 이 직선을 니네한테 안 주거든? 그럼 우리는 이 직방을 구해야 되거든, 니네가 먼저. 근데 이 직방을 어떻게 구한다? 아, 이 앞줄 3인방이지. 어떻게 구한다? 또 몰라. 어떻게 구한다? K 주고 말대. 그래서 내가 그걸 저번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공통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K 주고 한쪽에다가 K 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둘이 빼면 돼요. 두 원방 빼면 된다고. 그냥 빼면 된다고 대답하면 된다고. 빼면. 잘하지. 아무튼 현의 길이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교육과정 아닙니다. 중1 때 학원 다니면서 아시는 분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는데 뭐 다른 건 됐고 그냥 뭐 배경지식적인 이야기는 외접 뭐 이런 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내접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동심원,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 동심원 뭐 이런 거 그냥 배경지식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는 이따가 내가 뒤에 거 좀 빨리 후닥후닥 풀어주고 나서 여러분이 하면 되겠고 그리고 되게 대충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자, 원하고 직선이 다음의 위치 관계가 되도록 하는 K의 조건을 구하래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D하고 R을 비교하면 된다. R은 루트 5고요. 자, D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공식 돌리려면은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루트 절대값 제곱제곱의 합 이거 이제 지나갔으니까 암산합니다. 5 얘는 대입하시면 K죠. 그래서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요? 두 점에서 만난다. 누가 더 커요? 헷갈리면 그리라 그랬죠.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리시면 될 거 아니야. 어? 얘가 더 크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헷갈리는 애들 한 명도 없어. 여기 있어요? 얘는 절대 안 헷갈리죠. 둘이 같다. 항상 얘랑 얘가 문제죠. 헷갈리면 그리시라고 그러니까 그리라고. 이게 D고 이게 R이니까. 그죠? 절대값 부등식은 풀잖아. 절대값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 K 범위 뭐야? 뭐보다 그거보다 이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요. 직방할 때 연습시킨 건데 하나 모르겠네요. 자, 다윤이 Y는 MX 더하기 M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죠. 마일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문제 밑에다 써놓으라 그랬고 저번에 어떤 그지였더라. 아무튼 10번.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전문용어로 현의 길이네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자, 잘 봐요. 어떻게 하나. 그렸죠? 여기 중심이에요. 찍어. 1, 마일이죠? 여기 반지름이에요. 했죠?
여기 현반, 여기 D. D는 구해야 돼요. 어떻게? 직선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로. 그러면 루트 제곱 25, 절대값 3, 마사 11, 12야. 2 나오네? 이게 2야. 피타 돌리면 3, 4분 9, 2, 2는 4. 루트 5야. 현 얼마야? 2루트 5. 얼마나 쉬워? 여러분은 이런 거에서 헤매거나 이런 거에서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봤을 땐 여러분 등급 체계로 봤을 때 2등급 때 중반 밑으로 내려간 애들이 이제 현의 길이 잘 못 구할 거거든. 아니면 좀 오래 걸리든가.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응용인데 미리 다 대표 유형이긴 하죠. 10-4번에 보시면 원하고 직선에 만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원하고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은 어떤 넓이냐, 어떤 원이냐 이거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래요. 뭘까? 저거 2점 지금으로 하는 거. 그렇죠. 원이 다양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요 길이가 지름이 되게끔 원을 잡으시면 요게 최소야. 알겠어요? 이런 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복습해서 익히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그냥 바로바로 머릿속에 넣는 거야. 나중에 가서 뭐 이거 배우는데 까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고. 11번. 자, 공통연의 방정식입니다. 문기, 공통연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니, 공통연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고. 공통연의 길이 구하래잖아.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어쨌든 현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선택의 길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 점의 정체가 중심이거든. 근데 원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럼 누구 걸 할 거냐? 그건 지 맘이에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뭐 심플한 거 하는 게 좋은데 얘가 낫겠지? 얘는 분수고. 얘 중심 뭐냐? 바로 따냐? 따져. 그럼. 1,1. 자, 중심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는 7 이항하고 더하면은 9네요. 그래서 얘는 중심이 뭐? 1, 마일, 1이죠. 여기 반지름 못 쓰면 돼요, 이제? 예반지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예반지름. 중심 잡은 애. 여기는 마찬가지죠, 현반. 여기가 이제 D거든? 근데 이 D를 구하려면은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 빨간색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 직선이 뭐냐? 이거죠. 빨간색 직선이 뭐? 이름이 뭐야? 집중 안 하니? 집에 몇 시에 가려고 그래? 숙제도 안 했는데. 어? 빨간색 직선 이름이 뭐? 아니 3인방들 빨간 직선이 뭐? 이름이 뭐야? 공통 현 좀 스무 한 번에 다 불러주세요.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한 글자만 대답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빼. 따라해보세요. 한 글자만 빼. 자,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빼. 그냥 빼. 빼면 된다고요. 빼면. 자, 그래서 빼니까 아무데나 빼면 되죠. 아무데나. 뭐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 빼시면 뭐 나와요? 얘가 암산은 되잖아 우리. 6x 마이너스 3y 이대로 가는 건 괜히 사이즈만 크죠. 약분하는 게 좋겠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에서 마일 콤마 1까지가 d죠. 그죠? 루트 2는 4 5에다가 대입하시면 마일 5에요. 약분하면은 루트 5에요. 아, 루트 5네요. 피타 돌리면은 3, 4분 9, 5, 4네요. 2네요. 답 얼마야? 4네요.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무조건 맞춰야죠. 나만 쉬워? 쉬워 어려워. 이건 좀 할만한데요. 할만해요. 할만한 게 아니고 원래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시면 다 할만합니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12번 뭐라고요? 아, 자, A에서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P라 그럴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려는 건데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죠. 원이 있는데 A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접점이 P래. 그때 요 선분의 길이 구하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제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원의 중심 뭐야? 자꾸 안 하니까 집중 안 하겠죠. 얼마? 1,2 반지름 자 3 여기서 이 파란색 구해야 돼요. 약간 보조선을 막 그리고 싶어져야 돼. 보조선 뭘 그리고 싶어지냐? 뭐 그리고 싶냐? 파란색 구할 건데 저거 원의 중심이나 A. 여기서 이거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왜? 수직이거든? 연결하고 싶어 이렇게 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3이야 반지름. 근데 A의 좌표가 있어 77. 여기는 얼마야? 루트 뺀 거 제곱 36 뺀 거 제곱 25 61 피타 돌리면 얼마야? 루트 3, 3은 9니까 52 끝이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잘 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면 의미 없죠. 이거 누가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거를 일반화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일반화 항상 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구해요? 공식대라 그랬어요. 공식 절대값. 공부를 해야 돼 유연아. 근데 유연이 마찬가지로 공부하셔야 돼. 지금 대답 안 나오시 공부하셔. 제발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개념 공부를 어떻게 구해?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차. 그렇죠. 여기는 공부를 그 내가 원하는 게 딱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야. 졸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꼭 외워야 되냐? 상위권을 외우라고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외워두라고 합니다. 뭐냐면 원이 있어요. 자 중심이 A, B고요. 여기가 접선이고 A가 있고요. X1, Y1이고요. 접점 P고요. 여기가 중심 O입니다. AP 구하래요. AP. AP. 자, AP 구하면 어떻게 되냐? 반지름 R자리 원이라고 하면 자, 보시면 AP의 길이는 피타 돌리면은 5A의 제곱에서 R제곱 빼면 되냐? 루트 안에? 맞죠? 근데 지금 5A의 제곱이 뭐냐? X1-A의 제곱이고 Y1-B의 제곱이냐? 맞죠?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일종의 공식화해가지고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AP의 길이는 뭐가 되냐? 루트 x1-a의 제곱 더하기 y1-b의 제곱 빼기 r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잘 보니까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이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야? 맞아요?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빼기 r제곱은 0이야? 얘 전개하면 일반형이지. 맞아? 자, 루트 안에 들은 거 잘 관찰해봐. 뭐 한 거 같아? 여기다가 얘 대입한 거네? 맞아요? 그잖아. 모양이 똑같잖아. 아,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AP의 길이 접선의 길이 구하래요. 루트? 밖에죠? 원방에다가 대입한 거 일반형. 뭐야? 66에 36, 5, 25. 뭐라고 쓰니 숫자를. 자, 다시 7,7 대입하시면 66에 36, 5, 25 빼기 9. 끝이죠? 이런 게 누차 얘기하지만 왜 필요하다? 니네가 이제 뭔가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이런 거를 후딱후딱 넘어갈 수 있다고요. 증명 다 했잖아. 접선의 길이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밖의 점을 대입한 거를 루트 씌우면 된다고요. 왜? 피타 해보니까 유도가 그렇게 돼.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떻게 구해요? 이게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돼. 효연이 집중했지? 수업 들었지? 이해됐지? 대박.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루트 루트 원의 일반. 네. 원의 일반이야? 네. 울지 말고 빨리. 아니. 응. 우선 대봐 끝까지. 그래야지 뭐 잘못된 거를 잡아주든가 말든가 하지. 접점은 원방에 대입해서. 야 대봐. 안 만나는 점 있잖아요. 밖에 점 주면 나가 그거 밖으로. 대입한 다음에 밖으로 루트 나가. 씌우면 실수 던지기.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종이깎이를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있어. 나참 이색적인 아이. 뭐야? 왜 이게 안 되지 근데 우리 앞에 3인방? 내가 일부러 그거 얘기할 때 천천히 말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어렵다고요? 자 다음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원 위의 점이 움직여요. 직선이 있어요. 거리를 재래요.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고 먼 데는 어디냐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있으면은 거리가 얘예요. 그죠? 한 요만큼 오면 거리가 얘예요. 줄었죠? 더 돌아갔어요. 한 이만큼 오면 거리가 이거예요. 다시 늘어났죠. 그러면 거리가 제일 가까운 데는 얼마고 거리가 제일 먼 데는 얼마냐?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대충 보니까 요쯤에가 제일 가까울 것 같지 않냐? 쭉 가면 요쯤이 제일 멀 것 같지 않아요? 대략적으로는? 그러면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보조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보조선을 뭘 그려야 되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최소, 여기가 제일 먼데 최대.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 그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을 빼면은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맞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배우셨으면 여러분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중요한 거는 뭐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얘랑 세트 메뉴가 뭐냐면요, 원 위에 점이 있어요. 돌아다녀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거리를 재래요. 어디가 제일 가깝고 어디가 제일 머니에요. 최대값, 최소값이 뭐냐? 얘죠. 이 정도면 얘죠. 이 정도 가면 얘죠. 그러면은 얘는 제일 짧을 때, 제일 길 때는 뭔지 구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어떤 선이 필요하냐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소인데 여기가 최대인데, 구하는 방법은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 구하시고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 같은 논리죠. 됐어요? 결론. 원위에 움직이는 점에 대한 거리를 재실 때에는 움직이니까 달라질 수 있거든. 그때 필요한 보조선이 뭐다? 중심을 지나는 선이 필요합니다. 직선까지는 중심을 지나는 수선, 밖의 점까지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 이런 중심을 지나는 선이 필요하다. 요거를 아셔야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D 더하기 R, D 빼기 R 이딴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런 건 나중에도 까먹을 수 있고, 요지는 보조선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을 지나는 선.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대수나 미적분이나 간혹 확통이나 이런 데 가면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그러니까 간간히 나오니까 어지간히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면 배웠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해요. 간간히 나오니까. 정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수록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결론적인 무슨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의 핵심.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강조하는 게 보조선,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이게 필요하다고. 자, 앞으로 가서 질문이? 물이요? 위의 점이 움직이고 있고요. 두 점이 있습니다. A, B. 밖에 세팅 똑같죠, 현재는 이 문제랑. 근데 지금처럼 ABP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가 아니고 AP 제곱하고 BP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 요거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저기 나머지 3인방 중에 이거 맞추면 8시에 보내줄게. 중성 정리 약속시키셨어요. 끝말까지 다 들어야지. 왜요? 를 불러야지. 중선정리가 문제. 그 중성 여기서 불러야지. 잠시만요. 3초 줄게. 3, 2, 1 모르네요. 자, 아니 써줄게. 불러봐. 가운데 거 제곱. 아니 여기서 불러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저 A, B를 지나는 직선과 원의 중심,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은 그 중선의 제곱의 글렀어요. 그 반땡 제곱의 글렀어요. 2배 아니에요? 글렀다고. 근데 우선은 중선 정리를 떠올린 게 대단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중선 정리가 떠오르나 모르겠어요. 떠오르니? 떠올라요? 안 떠올랐죠. 그래서 내가 중선 정리를 가르칠 때 중선 정리가 왜 떠오른 거예요? 쌤이 뭐 제곱하면 한 번쯤은
제곱의 합이 나오면 중선정리라고 그랬어요. 제곱의 합이 나오면.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캐치를 수업 시간에 잘 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것만 캐치했죠. 정작 마무리는 못하고. 당연히 중선정리 불러보세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뭐예요? 2 곱하기 네? T에서 그냥 중소가 소분 A의 교점 M에서 A까지 보내서 플러스 M에서 P까지 그래요. 중선 정리를 적용하시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중선이 필요하고요. 그럼 중선 먼저 잡으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중점이 필요하고요. A, B의 중점을 M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선 정리는 뭐냐? 중선 정리는 말 그대로 중선에 대한 정리라고 해서 중선의 양옆에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중선의 제곱에다가 대변의 절반 제곱.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놈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이용하냐? 얘랑 같은 게 이거라며. 근데 이 와중에 일정한 상수가 누구야? 2배의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인데 고정된 값이 뭐야? AM제곱이 상수 아니야 어차피. 그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저 식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PM이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럼 PM이 결정한다는 건 결국에 요 PM의 최대 최소를 재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방금 배웠던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유형이 돼요? 어떤 유형이 돼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밖의 점에서 위의 점까지의 거리로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고 다음. 자, 이제 원의 방정식 마지막 내용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아까 접선이 뭔지는 봤어요. 접선은 뭐다? 원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게 접선. 자, 그러면 보다시피 접선도 폭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직선이고요. 직선. 그러면 직방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접방을 구하려는 건.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이게 봐, 유연아.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내가 봤을 때 유연이가 빨리 고쳐야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 핵심이 뭔지를 정말 미친 듯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와. 뭐야? 이게 나와야 돼. 자식. 기울기랑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도 어쨌든 저쨌든 직방이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기울기랑 점을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럼 주어진 상황에서 기울기랑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배워 나가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방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는데 기울기를 줘요. 기울기를.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은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 원은 뭐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진 기울기를 m이라고 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접방을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아는데 점을 몰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모르면 잡으면 돼요. 잡으면. 그때 잡을 때 굳이 뭐 A, B라고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점을 갖다가 심플하게 y절편을 잡아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접방을 뭐라고 세울 수 있냐면은 y는 mx 플러스 b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현재 모르는 거는 뭐예요? b만 모르는 겁니다. b만 구하면 끝이고요. 그럼 이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얘가 현재 이 원의 접방이니까 접선이니까 b를 구하는 거는 등식이 하나만 나오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요 접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로 등식을 세우면은 여기에서 b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배우고 나시면 이런 거 근데 단순 계산을 할 때 내가 이런 걸 못할까 싶은데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 어떻게 구하냐? 점을 몰라요. 점을 어떻게 해라? 잡아라. 뭘 잡아라? 원래 안 배웠으면은 점을 잡아라. 뭘 잡아야 되냐? 좀 고민될 수 있죠. 배웠잖아요. 뭘 잡는 게 좋다? y절편을 잡아라. 그럼 잡았어. 그럼 그 다음에 y절편 어떻게 구한다? 접선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등식을 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 특히나 원이 지금처럼 중심이 원점인 기본형이에요. 그러면은 구해주면 저렇게 접방이 나오거든. 저 공식은 외우려면 외우시고 말려면 말고. 저 공식은 외우려면 외우고. 오히려 저 공식은 상위권 애들 외우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오히려 상위권 애들은 저걸 외우려고 외운다기보다는 많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외워주고 오히려 중하위권 애들이 많이 외웁니다. 못 구해서. 이거대로 구하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못하니까 이 작업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공식 외워서 합니다. 공식 외워서. 아무튼 나는 뭐 저거 필수로 외우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 때 야 공식에다 넣어서 불러봐 이렇게 뭐 요구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이었어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야,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은 기하학적으로 보시면은 몇 개 생기겠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몇 개 생기겠어요?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 푼 거라고.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위의 점이 주어진 접방. 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위에 점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얘는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할게. 준 거야, 문제의 숫자로. 그럼 얘는 접방을 구하려니까 마찬가지로 기울기랑 점을 갖다가 아셔야 되는데 내가 현재 지금 아는 게 뭐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얘. 그러니까 점을 알죠? x1, y1이라는 점을 알죠?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를. 그죠? 모릅니다, 현재. 자, 방금 전에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점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선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기울기를 모르니까 잡으면 되냐? 잡아도 돼. 잡아도 되는데 잡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얘는 지금 요 놈의 기울기가 궁금한데 얘 기울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여기 지금 원의 중심에서 아까 접선의 보조선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은 접선하고 무슨 관계? 수직 관계. 수직이 나오면 뭐? 기울기 7시 마이너스 1. 그나마 그거. 자, 그죠?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돼? m이라고 잡아도 되기는 해. 이렇게 푸는 애도 있긴 있거든? 난 이거 권장하지 않고요. 잡으시는 것보다 얘는 구해버리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중심에서 위의 점까지의 기울기, 여기의 기울기와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다고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고. 그럼 점은 아니까 구한 거 가지고 접방 돌리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풀이의 핵심.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특히나 얘는 만약에 지금처럼 중심이 원점인 기본형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R자리인데 여기 위의 점이 x1, y1이야. 요 접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기점인데 점은 몰라. 점은 알아. x1, y1. 자 기울기를 몰라.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은 기울기랑 수직이다. 그럼 얘 기울기가 뭐냐? x1분의 y1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뭐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그러면 졸릴 일이 없어. 참여를 안 하니까 졸리지. 뭐야? 몰라 봐. 뭐야? 마이너스 y1의 x1이에요. 야 불러봐. 직방. 마이너스 y. 이 정도는 하지 우리가 그지? 이거 시키는 거죠. x 빼기 x1 더하기 y. 이거야. 정리해봐.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고 분배하시면 플러스 y1분의 x1 제곱 플러스 y1이죠? 그죠? 얘를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y1을 곱해봐. 그럼 좌변의 y1 y는 마이너스 x1 x y1 곱하면 얘는 지워지고 x1 제곱이고 y1 곱하면 y1 제곱 되죠. 그죠? 근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야? 현식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야? y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r 제곱이죠? 반지름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얘 이항에서 만들어낸 게 x1 x 더하기 y1 y는 뭐다? r 제곱이다. 요게 접방이. 저 공식이 나온 거거든. 요거는 하나 외워두는 게 좋아. 장기적으로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언제? 중심이 원점인 원의 위의 점 접방 공식입니다. 어떻게 돼요? x 제곱짜리가 x1 x로 바뀌고요. y 제곱짜리가 y1 y로 바뀌는 패턴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하나 외워두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증명 안 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 저거 하나는 공식화해서 알아두시고, 대신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에는 내가 다른 거는 뭐 굳이 외우라고 안 해. 이런 것까지 다 외우라고는 안 하거든요. 원의 중심이 a, b일 때에는 접방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오히려 뒤에 가가지고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 배우고 나면은 평행이동으로 다시 한번 보여는 드릴게. 그래서 외울 사람은 그때 가서 외우시고, 얘는 뭐 더 그렇고, 요건 나중에 여러분 기하 가면은 배우시면은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접방 구하는 요령이에요. 접방 구하는 요령. 위의 점 접방 구하는 요령에 대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외우라고는 안 하니까 됐고, 핵심은 이제 이 얘기죠.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 핵심은 얘죠.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바로바로 대셔야 된다고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방은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 그냥 바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공식 쓸 거야 이런 거. 넘어가서 자 마지막으로 원 밖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개라고 하는데 다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라고 보셔도 되겠고, 자 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자 이거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여기 밖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건데 어쨌든 접방이니까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는데 요 밖에 점은 줬어요. x1, y1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내가 현재 점은 아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접방에서 점은 아는 거고 예를 들어 접방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점은 아는 거고 기울기를 모르거든요. 기울기를 몰라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기울기를 잡으면 됩니다. 모르니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점을 몰라서 절편 잡았듯이 얘는 기울기를 잡으면 돼요. m이라고. 얘는 왜 잡고 왜 아까는 안 잡고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여기가 공부가 잘 잡힌 거죠. 정립이. 앞에 거는 왜 기울기를 구했냐? 왜 얘는 기울기를 안 구하고 왜 문자로 잡았냐? 앞에 거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한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정보가 위의 점이 있으니까 위의 점 가지고 기울기 수직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구한 거고 지금은 밖의 점이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 잡는 거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문제를 잘 풀겠죠. 그러면 잡았어요. 접방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m에 x-x1 플러스 y1까지 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모르는 거는 뭐야? 권유현이? 현재 모르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야 문자? m만 모르는 거예요. m만. 그럼 m만 모르니까 m만 구하려면은 m에 대한 등식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로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m 나와. 됐어요? 자, 여기서 m 몇 개 나오겠어? m이 몇 개 나와야 되겠어요? 2개 나와야 되겠죠? 2개? 그지? m이 2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림 그려보시면 m이 2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해. m이 2개 나와야 되는데 대수적으로 여기서 풀었더니 이 핑크색에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잘못 푼 거예요? 아니고요. 잘못 푼 게 없는데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저 뒤에 가서 손바닥 좀 이렇게 하는 거죠. 뭐야? 초일리티야 얘가? 대수적으로 풀었는데 m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나왔다는 건 나머지 하나는 m이 없다는 거예요. m이 없는 애가 누군데? m이 없는 애가 누군데? 누군데? 에이, 누구예요? 세로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면 밖의 점이 지금대로 이 상황이면 m이 없는 애 직방은 뭐야? 그럼? x는 이거는 하나 답인 거지. 그래서 알아듣고 있니? 그나마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밖의 점에서 기울기 잡아 돌리실 때 m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맞추잖아요. 이거 보시고 앞에서 한 얘기고 중1 때 이거 안 배우지? 중학교 때 요즘에 배우냐? 외접선, 내접선 배우냐? 아 배워? 아 이건 또 알아? 할선은 모르는데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은 안다고? 공통 외접선은 뭔데? 아이 진짜 학기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접방구하는 이런 거는 니네 되게 대충 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세히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접방구하는 단순 문제들은 다 그냥 무난하게 푸셔야 돼 우리가. 에? 방학 때 공부해가지고
자, 정리해 보시면은 원의 접방입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두 번째, 위의 점을 알 때. 세 번째, 밖의 점을 알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생각은 어쨌든 저쨌든 접방은 직방이니까 기울기랑 점을 알면 된다. 그러면 기울기를 알 때는 점을 모르니까 어떻게 처리해라. 0,b로 잡아라. 위의 점을 알 때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라. 원의 중심에서 저 위의 점까지의 기울기와 수직 관계로 계산을 해라.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에는 기울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라. m이라고 잡아서 돌려라.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왜 자꾸 날 보고 잉크를 하죠? 재수없게. 윙크 깜빡거리는 그게 잉크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잘 정립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립을.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분의 1x 더하기 4랑 수직인 접방을 구하래요. 직방을. 자, 얘랑 수직이다. 기울기 준 거죠. 기울기 얼마? 마3짜리 준 겁니다. 그죠? 그럼 점은 모르니까 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0,b라고 잡아요. 그럼 접방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에서 0,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루트 10이다. 끝이죠? 거리 공식 돌리려면은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2항에서 3x 플러스 y 빼기 b는 0이라고 해놓으시면은 거리 공식 돌리면은 루트 절 대값 1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b 루트 10 그럼 b는 풀마 10 너무 쉽죠? 갖다 쓰면 다.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위에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방 공개 불러보세요.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방. 항상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된다니까. 야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방. 아, 이 쌍쌍발을 어떻게 하지 진짜. 뭐야? 뭔 소리예요? 야, 현식이 접방 불러보세요. 3x 마이너스 2y. 아니, 앞으로 얘는 안 하고 넘어갈 거라니까. 외워야 된다니까. 시간 내 외우자니까. 자, 2번은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위에 점을 줬어. 접방을 구하래. 아, 점은 알아. 기울기를 몰라.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랑 수직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기울기식을 하시면 x 변화량, y 변화량.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3분의 2 가지고 얘랑 접방 돌리면 답이야. 얼마나 쉬워. 자, 1,7에서 그은 접방을 구하래요. 1,7이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현준이 어떻게 알아요? 1,7이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어떻게 알아? 대입해보면 돼요. 헷갈리면은. 알겠죠? 문맥상에서 파악은 될 텐데 애매하면 대입해보시면 되죠. 밖의 점이거든요? 점은 알아요. 기울기 몰라요. 잡아야죠. 자, y는
m에 x-1 플러스 7. 그럼 여기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자, 일반형으로 쓰시면은 mx-y 마이너스 m 플러스 7은 0. 그러면 거리 공식 하시면은 루트 절대값 루트 m제곱 플러스 1 0,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더하기 7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m 더하기 7 이렇게 쓰시지 말고 그냥 되도록이면 권장하는 게 어차피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의미 없다 그랬죠. 문자 앞에 굳이 마이너스 쓸 이유가 없거든. 바로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죠. 는 루트 반지름 얼마? 5. 이 다음 처리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애들이 이제 얘를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밖에점 유형을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올라가서 양변 제곱해야 되거든. 그거를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야. 올라가서 양변 제곱하시면 좌변은 뭐 돼요?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4m에다가 77에 49고요. 얘 올라간 거 제곱하시면 바로 분배하시면 5m제곱 더하기 5예요. 이항하시면은 4m제곱에다가 플러스 14m에다가 마이너스 44는 0이에요. 2로 약분하시면 2m제곱에다가 더하기 7m에다가 마이너스 22는 0이에요. 뭐 2하고 11이고 2하고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돼요. 아무튼 이런 거 다 하잖아. 그죠? m 몇 개 나와? 2개 나왔죠? 끝이죠? 근데 간혹 m이 하나 나올 때가 있어. 실제로 문제 중에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m이 만약에 하나밖에 안 나왔어. 권유현이 m이 3밖에 안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한 게 하나가 답일 거고 그럼 또 하나는 뭐 써야 돼? 수축에 있으시. 아니 여기선 답을 뭐 써야 되냐고. x는 1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기본 유형들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고 원래 이제 기본 계산이 잡히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니네가 이제 이거는 또 역시나 대표 유형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원이 있는데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전형적인 대표 유형 완전. 그래서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원이 있어요. 밖의 점이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거기서 접선을 그렸더니 수직이래요.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라고. 상황이. 그러면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구하라는 건데 그럼 요런 상황에 세팅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여기가 접선이면은 니네가 아마 중1 때 배웠을 텐데 합동에 의해서 이제 뭐 합동 근거 필요 없고요.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접선의 길이 같아요. 이거 합동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에 대한 보조선을 좀 그릴 건데 보조선을 접점까지 연결한 게 수직이다를 싹싹 그려보시면은 요 노란색 사각형의 정체는 뭐가 돼요? 아니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지금 여기 직각이면 직사각형 아니야 원래. 근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럼 그게 뭐야? 정사각형 되잖아. 그래서 접선이 수직이다. 밖의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다. 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정사각형이 떠올라야 돼요. 그림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는 고민 좀 해보시고 핵심은 정사각형. 그리고 이제 요 말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원이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보조선이거든. 문제풀이 하실 때 보조선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보조선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니네가 그리는 건데 적어도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 게 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보조선 중에 하나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은 보조선이 제일 많이 쓰여요. 접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조선 작업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얘 중심, 여기 접점, 찍, 수직, 얘도 중심, 접선, 찍.
요런 보조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선이라는 건 외워서 쓰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보조선들이 많이 쓰이는지는 사전에 알고 들어가셔야 그러려고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보고서 그때 판단할 건 아닙니까? 자, 앞으로 빠꾸 147쪽 해보시고 다른 사람은 뒤에 푸세요 이제.